사람들 딱 또 지역에서 챙길 사람들이 가르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다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또 네. 낙하산을 투여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와. 근데 이렇게 이 황당한 또 낙하산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기억에 남는 이 황당한 낙하산 인사 너무 진짜 많아서 궁금하시죠? 그쵸, 너무 많죠. 뭐 기억을 헤아리기 어려울 텐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은재 전 의원 네. 사퇴하세요.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사퇴하세요. 예. 네. 사퇴 요괴. 예, 그런 분이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라고 예. 이 건설회사들이 사고 났을 때 대비하는 일종의 금융기관이거든요. 네. 여기가 연봉이 아마 거의 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또 그런 뭐 행정학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전혀 경력도 없고 국토위에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암코라는 회사 잘 모르실 거예요. 금융권에 있는 회사인데 연봉 4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하는 전 그 주기환 씨라고 네. 검찰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김성희 의원님도 김대남이라고 네. 네. SGI 네, 서울보증 그렇죠. 여기 연봉 3억 6천입니다. 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에 대해서 뭐 조금 비판적으로 했고 네. 원래는 용인에 갔다가 현재 안 됐죠. 이원모한테 네. 밀려가지고 그 대신 여기를 보장받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사퇴했던 인사들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윤석열 카르텔 인사의 대표적인 뭐 전형들이죠. 네. 자, 지금 박 의원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현재는 이제 출범하고- 정무위원회 옮겼고요. 예, 예, 예. 옮기셨는데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인사들 국토부 임용 현황도 직접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예,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 국토부에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SR이라고 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뭐 KTX와 더불어서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완전 그 윤석열식 카르텔 인사로 다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과연 철도의 안전이 지켜졌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그 경호원 출신을 여기다가 MB 때 경호원 했던 분인데요. 이런 분 잠깐 캠프에 있었다고 여기 사인감사로 여기 가서 경호원에게 뭐 경호도 경호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그렇죠. MB 때 잠깐 하고 또 윤석열 캠프 때 잠깐 있었다는 고속철도 운영의 감사를 그렇죠. 사인감사. 여기는 그 노동이사라든지 필수 당연직 빼놓고 전부 다 낙하산 부대로 채워졌던 대표적인 얘기가 SR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 이 KTX 밑에도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로지스틱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을 집중 투하를 한 거죠. 그 저희 지역에는 뭐 또 어떤 윤석열을 동네에 와서 지지했다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도로공사 비상임 이사로 갔어요. 연봉이 이거 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 그럼 한 달에 200씩 2,400. 2,400에서 2,400. 3,600짜리 있는데 아마 도로공사는 조금 더 많이 받아요. 한 3,000 정도 받는 될 3,000. 겁니다. 근데 이런 한 사람들이 달에 하루 나가고. 예, 그런데 이런 야. 사람들이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었죠. 네. 심지어 그 원희룡 장관은 자기 측근이 비상임 이사로 지원하면서 그거를 쓴 거예요. 비상임 이사로 네. 그 경력란에 자기는 전혀 경력이 없고 유일하게 원희룡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죠. 거기하고 친하다 이런 내용을 썼다가 제가 국정감사에서 밝히니까 원희룡도 그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고 본인도 창피해했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별 문제 없이 다 임명이 돼서 다 임명이 되었던 거죠. 연봉을 받았던 거네요. 예, 경력란에는 뭐 부동산과 관련된 작은 뭐 경력 하나 없는 사람들이 네. 이 국토와 관련된 대부분의 또 비상임 이사로 포진을 하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에서 3,600 정도의 이게 보통 일반 직장인들의 그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용돈벌이로 이렇게 다니는 예, 거네요. 다 갔던 이유죠. 네.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더 많이 있나요, 또? 제가 뭐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2시간 내내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이번 12.3 내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개인도 문제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집권 세력이 어떻게 인사를 해서 포진하고 우리 국민이 준 권한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따져봤던 게 있는데요.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PPT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실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시죠? 자기가 인원을 30% 줄이겠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비서관급 이상 자리를 훨씬 더 늘렸어요. 네. 53명에서 58명을 늘리고 거기에 비서관급 이상입니다. 저거는 호남 출신은 3명, 4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까지. 여성은 3명. 여성 3명 예. 딱 서울대 자기 동문 출신들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대통령실이 우리나라의 가장 권력의 중앙에 있는 대통령실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번 내란 사태와 같은 큰 일을 어떻게 벌였는지 그 여실히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작년 조사이긴 한데 윤석열 정권 이후로 장관급 차관급 210명을 제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은 9.5%뿐이 안 돼요. 서울대는 98명, 46%가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지역도 호남에 비해서 영남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4배가 많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는 뉴라이트와 그래서 뉴 남영동 인사다라고 그런 장명독을 했었는데 남자, 네. 영남, 서울대 동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내란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공산주의자들 척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항상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제 벌써 다 잊혀져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 수많은 뉴라이트 인사. 뭐 아시는 것처럼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맞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결국 그게 윤석열의 저는 내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몰려 있으면 중국 공산당이 또 쳐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게도 되는 거죠. 예, 저런 균질한 집단 내에서는 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윤석열의 한마디를 바로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그냥 이 사람들을 어떤 참모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예전식의 검사고 다 그냥 부하일 뿐이고 수직적 체계에 의해서 딱 그런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좀 맨 먼저 보여준 것처럼 이제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또 각 공공기관에 포진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이 내란 이후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한 100여 자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중에 한 36명 정도가 저런 사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대통령과 이런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같이 국정 철학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공운법이라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 발의도 했었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저도 이 부분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려운 인사수석실에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또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 알박기가 있고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물갈이 뭐 이런 부분들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이 법을 개정해서 대통령과 이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임기를 맞추고 임기를 맞춘다. 그럼 예. 대통령 네.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도 같이 끝내는 네. 건가요? 저 그러니까 알박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미국도 이른바 플럼북이라고 해서 역관제하죠. 네.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바람직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는 대부분의 좋은 공공기관에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에 좋은 사람들로 거기에 임원들이 구성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자기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인사 조치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남 편중이라든지 남성 편중, 동문 편중 이런 식으로 그냥 가족들끼리 짬짬이하는 형태로 우리가 막자는 말씀이고. 그게 이른바 카르텔 인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임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 3년이니까
이게 안 맞으면서 계속 그 문제가 됐던 것을 한번 고쳐보자라고 제안 주신 건데 결국 이런 네. 알박기 지금 낙하산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국정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서 결국 내란의 종식이라는 게 단순간에 윤석열의 파면뿐만 아니라 이런 뿌리 깊은 알박기 인사에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맞습니다, 진짜. 예 이어서